안녕하세요. 부다방TV 김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공인중개사 직업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번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민지도 시험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 살짝 봐볼까 생각했었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평균 60점이거든. 평균 60점? 한 번에 그냥 수능처럼 한 번에 보는 건가? 하루에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수능하고 비슷하네. 1년에 한 번인데 1차와 2차가 있어. 1차를 합격해야 돼. 해야 2차도 돼. 시험은 하루에 동시에 치거든. 근데 1차가 2과목, 2차가 4과목이야. 과목이 총 6과목이야. 6과목인데 2차는 합격했어. 평균 60점이 나왔는데 1차가 55점 나왔어. 그럼 탈락이야? 탈락이야. 2차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제일 바보가 1차 못 치고 2차 잘 치는 게 바보지. 반대가 되면 1차 잘 치고 2차를 못 치면 1차 합격했잖아. 다음 해에 2차를 한 번 더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험은 1차에 더 집중을 해야 돼. 1차 과목은 2과목이 있어. 어떤 건데? 개론과 민법. 개론이 뭐냐면 느낌이 오잖아. 모든 부동산 학문을 그냥 한 과목에 다 때려박아 넣어가지고. 부동산이란 이거네. 그치. 부동산 이란 또 나오고, 뭐 감정평가하는 방법도 나오고, 계산 문제들도 막 나와. 그래서 40문제거든. 50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야 돼. 2과목에 100분을 줘. 2과목에 100분이야. 그럼 한 과목에 50분이잖아. 근데 4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도 어렵지만 시간과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지문이 길어. 헐. 이거 오지선다야. 그러면 문제 읽고 1, 2, 3, 4, 5 지문 읽다가 1분 다 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의 싸움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내용도 어렵지만. 그치. 그 민법은 법이거든. 우리 사회,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법이 용어가 어렵잖아. 그치. 그 말도 길잖아. 법은. 그러니까 문제 읽다가 끝나. 각각 을이 얼마나 빌려줬는데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읽다가 그냥 헷갈려가지고 끝나버려. 근데 사람마다 틀려. 민법이 쉬운 사람이 있고 개론이 쉬운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 공부할 때 내가 뭐가 맞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나는 개론에 집중한다? 민법에 집중한다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문과고 또는 법을 공부했고 내가 법이 좀 쉽고 그쪽 이해 능력이 빠르다면 민법에 집중하는 게 맞고 개론은 계산 문제들이 나와. 나 못해. 계산 문제가 9문제인가 8인가 9문제 나오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계산 문제가 더 쉬워. 고등학교 수학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계산하는 법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나와. 계산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인데 그 문제를 읽고 이 공식을 딱 가지고 와서 딱 하는 그게 능력이야. 계산은 계산기도 들고 갈 수 있어. 진짜?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될까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걸 다 알려줘. 강사가. 인강을 들으면.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계산을 포기해버리는데 아빠가 해볼 때는 계산해서 점수를 따야 돼. 계산해서? 왜? 딱 정해진 패턴이 있거든. 알고 보면 쉬워. 그래서 아빠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유형별로 패턴을 다 분석을 했어. 노트에다가. 와. 공식 딱 적어놓고 예제 딱 적어놓고 공식, 예제, 공식, 예제 딱 정해져 있어. 그걸 알려줘 강사가. 문제를 수능처럼 그렇게 안 만들거든. 그러니까 계산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공부 좀 하면 이거는 이 공식 따다다닥 답 나와. 그럼 30초 만에 풀 수 있어.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다른 거에 투입을 해야지. 공식화하면 결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절대 뭐 제곱 뭐 이런 거 안 나와.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문제를 읽을 때 고민하면 안 돼. 1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건가 이러는 고민하는 사이에 2분 지나잖아. 뒤에 내가 아는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 그러면 넘어가. 모르면 찍고 넘어가야 돼. 그걸 고민하는 순간 다른 문제도 틀린다. 오지 선다면 시간 없잖아. 읽어보고 1번이 맞는 거 확실한 것 같아. 그럼 1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개론보다 민법이 시간이 많이 걸려. 법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론에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고 민법에 시간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빠 같은 경우는 개론에 점수 따기 쉬우니까 사실 개론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입했고 민법도 아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민법 점수 잘 안 나오더라고 아빠는. 그래서 개론에 점수 따서 민법을 카바쳤지. 왜? 둘이 합쳐서 60점 넘으면 되니까. 그러면 민법을 80점 맞고 개론을 40점 맞아도 합격이지.
그렇네. 근데 40점 이하 되면 꽈락이야. 그러니까 최소 40점 맞춰야 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둘 다 공부하는데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에 집중을 좀 하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 아빠 꼭 하고 싶지. 그러면 1차 합격했어. 자, 그럼 2차. 자, 2차는 4과목이야 또. 과목이 많아.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니까 공인중개사법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공법. 공법 진짜 어려워. 자, 그게 공법이고, 그 다음 세법, 세금. 머리 터지지. 그 다음에 공시법이라고 해가지고, 공시법이 뭐냐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거. 그러면 4과목 중에 다 하면 좋지. 다 잘하면 좋지.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 수업은 듣는데 선택과 집중. 어느 과목에 내가 점수를 딸 것인가를 딱 정해야 돼. 공인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따야 돼. 무조건 80점 넘어야 돼. 점수 안 나오는 과목부터 이야기하면 공법. 어려워. 너무 분량이 많아. 뭐 도정법만 해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공법 무지하게 어려워. 하고 공부해도 점수 안 나와. 공법은 날고 기는 사람도 강사도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너무 양이 많아서 그 중에 나올 만한 글을 추려서 문제집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걸 100% 외워도 100점 안 나와.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도 공법 75점, 80점 넘는 사람 거의 없어.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걸 더 투자하자. 그러니까 아빠는 공법은 그냥 수업은 했지. 진도만 따라가자. 너무 올인하지 말자. 그럼 어디에 올인? 중개사법하고 공시법에 올인하자. 세법도 점수 안 나와. 세금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세무사도 아니고. 아빠도 부동산을 하니까 세금에는 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달라, 시험은. 그러니까 세법과 공법은 점수가 안 나와. 꽈락만 면하자. 한 50점만 맞자. 그럼 나머지 과목에서 점수 카바치자.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공법 40문제, 40문제. 공시법과 세법은 합쳐서 40문제야. 합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과목인 거지. 3과목인데 마지막 하나는 공시법과 세법은 한 과목인데 2개로 나눠져 있어. 공시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그럼 어디 집중해야 될까? 24문제에 집중해야지. 세법은 16문제인데 어려워. 그러니까 세법 제끼고 공시법에 공부를 하자. 모든 시간을. 중개사법과 공시법에 올인하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자 어떻게 분포가 되냐면 40점 중에 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 40문제 중에 10문제는 좀 쉽게 나와. 10문제는 진짜 어렵게 나와. 그리고 나머지 20문제는 조금 공부해야 풀 수 있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진도만 따라가고 문제풀이 같은 거 마지막에 이제 막 강사가 요약해서 알려주거든. 그거 100선 문제, 뭐 100문제 이런 것만 집중 파도 쉬운 거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문제가 2.5점이거든. 2.5점. 그럼 쉬운 거 10문제 맞추면 25점. 나머지는 찍어. 찍으면 40점 넘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세법과 공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50점만 맞추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략. 그럼 민법인, 자, 정리를 하면 1차 개론과 민법 중에 선택을 하자. 내가 잘하는 거. 선택을 해서 파장. 아빠는 개론이 쉽더라고. 특히 개론은 문제 풀이는 마스터하자. 알고 보면 계산 문제가 제일 쉽다. 근데 겁을 먹어. 민지도 무섭잖아. 계산하면. 무서운 거를 노리는 거야.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알면 공식이 진짜 중학교 수준보다 쉬워. 근데 그 패턴대로 나와.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공식을 패턴에서 공책에 적어서 아빠는 시간 날 때 그것만 계속 봤어.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자. 진도는 따라가자.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져 있는데 2개. 중개사법 무조건 80점 목표로 달달달달 외우자. 공시법 달달달달 외우자. 세법과 공법은 그냥 진도만 따라가자. 어차피 우리가 6과목을 다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6개를 나는 완벽하게 그냥 할 거야.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수능 치는 게 아니잖아. 그치.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합격하는 전략을 해야지 무조건 100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3년 공부 안 해도 돼. 1년만 해도 돼. 1년만? 근데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적어도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해야 돼. 6과목이니까 일주일에 6일을 진도 나가. 강사가. 한 번 진도 나가면 4시간인가 3시간인가 4시간 나가니까. 만만한 과목은 아닌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처럼 아빠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무식하게 이 6과목을 다 해먹겠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진도는 100% 따라가자. 그리고 지하철 탈 때 있잖아. 그때는 했던 거 그냥 복습. 복습은 어떤 과목? 개론과 민법 중에 선택을 했잖아. 그럼 선택 과목 하나 남았지? 중개사법, 공시법. 이 3과목은 지하철 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에 꽂고 듣고 밥 먹다가도 듣고 자기 전에도 한번 듣고 이 3과목은 계속 파. 나머지 과목은 그냥 진도만 따라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8월부터 아마 5월부터 문제를 푸는데 8, 9, 10월 달은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거든. 그때는 이제 다른 과목들 좀 집중해야 되고 마지막 시험 치기 한 달 전은 그냥 파자. 요약집, 뭐 100문제 그거는 이제 달달달달 외워야지.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개론은 문제풀이가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노트를 만들어서 딱 그 공식 샘플 하나 딱 적어놓고 그것만 보면 아빠는 다 맞췄습니다. 그 공식이 어려워 보이는데 강사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중학교보다 쉽습니다. 단 좀 전략적으로 하자. 무대포로 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